결혼식장으로 가는 길. 나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이 벌써 친구 녀석의 두 번째 결혼이라니. 참 인생이란 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에 이혼 후 꽤 힘들어하던 친구가 다시 사랑을 찾아 결혼한다니. 축하하는 마음 반, 복잡한 감정 반이 교차하더군요. 결혼식장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소도시였습니다. 굳이 왜 이런 한적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가 불쾌할 정도로 강했지만 친구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 기꺼이 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식장 로비는 꽤나 북적였고 2층에 마련된 신랑 측 접수대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연한 핑크빛 한복을 입은 아주 단아하고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지요. 가만히 보고 있자니 마음 한켠에 감탄이 일어나더군요. 신부 측 접수대 옆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분은 신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구의 새 장모님이었습니다. 한 번의 결혼을 겪고 나서인지 친구는 이번 결혼에 특히 신중했던 듯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신부를 만난 후로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신부보다 10살 많고 새 장모님과도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다소 복잡한 기분도 들었겠지만 이번 결혼만큼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신수헌하다. 장난스럽게 던진 내 말에 친구가 피곤한 듯 웃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준비하는 동안 주말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진짜 뼈 빠지게 고생했어. 그는 나보다 먼저 가는 것에 은근히 기뻐하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피로감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신부 어머니시라고? 친구에게 다시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장모님이야. 조금 젊어 보이시지? 하는 친구의 말에 나는 조금이라는 단어가 너무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아한 한복에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키도 165cm 정도의 뽀얀 피부와 잘 관리된 미모까지 젊고 세련된 분위기가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친구의 새 장모님은 20살에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미혼모로 딸이 혼전 임신한 걸 알고 나서 재빨리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자칫 딸이 자신처럼 힘든 길을 걷게 될까 봐 무척 마음을 썼던 거죠. 그런 사연을 알게 되니 저분의 젊은 외모와 세련된 모습, 이면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무게가 숨어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친구 장모님을 보며 순간적으로 부러움과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35살의 흔한 노총각입니다. 연봉도 평범하게 월 300 정도. 작은 19평 아파트에서 지내며 회사와 집만 오가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죠. 회사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라 매일 차를 탈 일도 거의 없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먼지에 덮여 주말에나 겨우 한 번씩 움직일 정도입니다. 결혼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개팅에 나가면 연봉은 얼마나 되세요? 결혼 후엔 어느 동네 몇 평짜리 집에서 사실 건가요? 같은 질문들이 먼저 나오기 일쑤였죠. 거기에 비해 제 스펙은 소박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대단한 직업도 없이 그저 성실히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은 점점 꿈속 이야기처럼 멀어지게 됐죠. 그런 제게 일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건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돌싱 형님 덕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혼 경험이 있는 형님은 세상과 연애에 아주 달관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저를 보고는 너 어른들만 가는 클럽 한번 안 가볼래? 하고 웃으며 권하더군요. 어른들만 간다니 뭔가 신비로우면서도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동안 결혼도 안 됐고 이런데 가보는 것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호기롭게 따라 나섰죠. 클럽 안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대, 50대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뭔가 편안한 분위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묘한 감각이 스며들면서 잠시 긴장했던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오랜만에 정말 대우받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어요. 첫날 형님이 소개해준 분은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45살의 여성이었죠. 그분은 밝은 미소로 제게 다가와 앉으면서 재밌는 사람인지, 잘 놀 것 같은지, 매너가 있는지를 살피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 모습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형님이 기분 좋게 술값을 다 내주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형님의 리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륜 있는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추니 그들은 제가 연봉이 얼마인지도 결혼 후 몇 평짜리 집에서 살 계획인지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어린 나이에 잘생긴 매너남으로 봐주는 그들의 시선에 자신감이 절로 차오르더군요. 어머, 젊은 남자라 그런가 귀엽네 같은 말들이 이어지니 기분이 묘하게 좋아졌어요. 그 후로 주말마다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나름대로 젊은 피로 대접받으며 여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에이스가 되었죠. 키도 크고 외모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덕분인지 저를 칭찬하는 여성들도 많았고요. 나이도 있고 연륜도 쌓인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주고 저를 칭찬하며 밝게 웃어주니 왠지 모를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연애 경험이 많고 인생의 굴곡을 겪어온 분들이라 그런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분위기에 저도 마음이 열리더군요. 한동안 그렇게 클럽에서의 만남은 저에게 주말의 기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매너, 재미, 하루의 특별함을 기대하는 그들의 시선이 반가웠고 그 기대 속에서 저 역시도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멀었지만 삶이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았고 그곳에서의 시간이 의외로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클럽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만석이었고 매번 그렇듯 내 단골 웨이터 강돼지가 날 보자마자 환하게 반겨줬다. 오셨어요? 오늘 끝내주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딱 맞는 분으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이 녀석, 내 취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오늘도 기대가 됐다. 시원한 술 한 잔을 들고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강돼지가 어느새 한 여인을 내 자리로 안내해왔다. 순간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에 한 달 전 친구의 결혼식이 스쳐 지나갔다. 맞다. 내 친구 장모님. 그때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남다른 미모의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분이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화려한 차림새였다. 결혼식장에서 한복을 입었을 때는 품위 있고 다정한 장모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곳에선 매끄러운 라인의 검정 원피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술잔을 기울이며 마주 앉은 그 순간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눈앞에 그녀가 내 친구의 장모라는 사실을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며 절대로 들켜선 안 된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해 호기심,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괜히 들키기라도 할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이 잔뜩 메인 채 나도 모르게 시선이 피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차분히 각본을 짰다. 혼자 오셨어요? 그녀가 상냥하게 묻는 말에 나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네, 친구들 모임 끝나고 좀 더 한잔하고 싶어서요. 그쪽은요? 저도 동창들이랑 왔어요. 간만에 친구들이랑 떠들다 보면 밤이 새버리거든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잔을 부딪혔다. 잔을 비우는 동안 눈앞에 앉은 그녀는 그때 결혼식장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축사를 할 때도 남다른 품위가 느껴졌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분위기로 다가왔다. 살짝 머리를 넘기며 웃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설레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속으로는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이대로 대화를 이어가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며 내심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편안한 말투에 마음이 점점 풀렸다. 내 초조함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얼굴이 좀 낯이 있긴 한데 처음 뵙는 거 맞죠?
땀이 삐질삐질 나는 순간이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도 자주 뵙게 되면 저도 그 낯익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웃어 보였다. 혹시라도 내 정체를 눈치채지는 않을까 숨을 죽였지만 다행히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이대로 이 긴장된 상황을 조금 더 즐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자 대담하게 농담도 해가며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내내 친구의 얼굴이 아른거렸지만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 사실조차 약간의 스릴로 다가왔다. 속으론 두둥거리고 있었지만 겉으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이 묘한 상황이 어느새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함께 스릴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는 단순히 대화 몇 마디와 몇 잔의 술이 오간 것뿐이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날 그녀는 나를 마음에 든다는 듯 은근히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정태 씨, 우리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다. 나 역시 솔직하게 그녀와의 나이 차이보다는 그녀의 매력이 더 크다고 느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별탈 없이 즐겁게 흘러갔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며칠 뒤 정성스레 세차한 내 차를 몰고 그녀를 데리러 갔다. 어린 남자와의 첫 데이트라서 그런지 그녀는 꽤 신경 쓴 모습이었다. 달라붙는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지만 그 간편한 복장에서도 그녀의 우아함과 세련된 매력이 물씬 풍겼다. 나보다 훨씬 연상이었지만 오히려 더 젊고 활기차 보였고 그런 모습에 나도 덩달아 설레었다. 우리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고 맛집을 찾아가 점심을 먹은 뒤 함께 영화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내 손을 스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가끔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웠다. 데이트를 마칠 즈음 그녀가 내 집이 궁금하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나는 솔직히 나의 작은 아파트로 그녀를 초대했다. 내 집은 오래된 19평 아파트로 누추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집 안을 둘러보며 정태 씨는 사람 됨됨이가 정말 좋아 보여요. 함께하는 동안 마음이 편하네요 라며 웃어주었다. 그녀는 조건보다는 사람 자체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다가왔고 나도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사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친구, 장모라는 타이틀은 내 마음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친구가 2번이나 결혼하고 10살이나 어린 신부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부러움은 나를 더욱 복잡한 감정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내심 이건 내 차례다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 감정은 단순한 탐욕이나 경쟁심을 넘어섰다. 그녀는 내게 새로운 편이 되어 주었다. 내가 힘들 때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신뢰가 쌓여갔다. 어느 날 나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녀와의 소소한 대화에서 나는 언제나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고 두 사람의 사이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나도 그녀에게서 위로와 지지를 받으며 점점 더 마음이 열렸다.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솔한 모습과 나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 장모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함께 나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